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믿었던 기관마저도 차갑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외 변수가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계 심리는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도 1900선을 내줬고 코스닥도 650포인트 선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시장 다시 패닉 상태에 접어드나요? 네, 다시 패닉 상태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추가적인 조정 정도는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양시장이 크게 하락했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세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G2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어쨌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상황에서 전승절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장기간에 이제 휴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오늘장에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을 국내 증시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몇 포인트에 이제 개장을 하는지도 좀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가장 최대 이벤트라고 볼 수 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실제로 금리를 올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를 누르는 가장 큰 악재 요인이 되지 않고 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수급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자면 지난주에 실제로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이제 기관의 매물이었습니다. 연기금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8월달 저점에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것이 결국은 기관의 수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에 나설 만한 그런 구간까지는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 이것이 시장에 부담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있어서 어쨌든 주식형 펀드는 순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형 펀드와 기관의 순매수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조만간은 매도폭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폭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도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패닉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밀렸던 종목을 보자면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선방하는 모습들,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중소형주에서 먼저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군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 주 중에서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군들은 일단 좀 피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G2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 저점까지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평가된 중소형주 중심으로 더 크게 밀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약주들 올해 전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해 왔는데 일제히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코스닥도 그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4%나 폭락세를 시현했거든요. 네네. 앞으로 부담감이 더 커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약주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약품부터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다라는 조사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미약품이 첫 번째 급락을 보여줬을 때가 2분기 실적 쇼크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급락을 보여줬을 때는 불공정 거래였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상 제약주의 대장주라고 불렸었던 한미약품이 계속해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 제약주의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한미약품의 급락이 제약주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제약주에서는 공매도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제약주가 한미사이언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영진약품과 같은 종목군에서 공매도세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불안한 시장이 이어지다 보니까 고베타 종목군들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 특히 최근에는 하방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플레이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역시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먼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는 제약주와 바이오주화가 계속해서 꺾여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보다는 펀더멘털 매력이 확실히 생겼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신약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전보다는
보면 제약주의 미래를 예상하기가 훨씬 더 좀 쉬워졌고 어떻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일단 제약주가 효과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 처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긴 시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땐 제약 바이오주 일단 홀딩 관점으로 가셔도 결국은 회복될 주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제약 바이오주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이 확실히 이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보유해 볼만 하다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도 이에 동의하시나요? 네, 글쎄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한두 종목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현재 지금 이들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해외 진출 기대감, 해외 진출의 성공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제약주의 가장 큰 약점, 해외 진출만 하면 뭔가 성공할 줄 알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의 해외 규제 당국의 규제 장벽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던 이 글로벌 제약주들 오리지널리티가 만개되면서 이들의 이제 매출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합종 연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M&A 과정으로도 진행되고 있고요. 사업부 매각 과정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입김이 점점 커지고 또 이들의 입김 자체가 국회에 작용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부 바이오에 관련돼서는 조금 이제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우리가 꼭 기회만 찾을 게 아니라 반대쪽의 규제 요인들, 위험 요인들도 충분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하고 싶고요. 이들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축소 과정을 한 번 정도는 겪고 가야 된다. 현재 고밸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적도 잘 나오고 모두 잘 나오고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전제 조건을 채울 만한 종목이 정말 몇 개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점이고요. 그나마 이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의 움직임이 여전히 좋지 못하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뒤도 돌아볼 거 없다. 그냥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밸류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계속 부각되기 위해서는 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다 충족시키기에는 힘들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선망하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IT주들 최근 들어서 대형 수출주 중심으로 특히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부품주들도 연이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IT주의 흐름을 보면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뭐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IT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가장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워낙에 낙폭이 과대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업황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IT주가 지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2분기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거의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업종들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런 업종들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두 번 보여줬는데 IT 업종은 계속해서 밀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5의 그 성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20만 대가 판매됐다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부품주의 투자 심리도 약간 호전되는 모습이죠. 삼성페이라든지 아니면은 낮은 출고가 등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출시국이 많아지게 되면 노트5에 대한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주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개선되고 있는 여건들이 보여지고 있는 게 일단 환율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IT주나 자동차주가 우선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환율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뭐 반도체 대표 지수죠. DXY 지수가 상승 반전 시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IFA 2015가 진행이 되면서 IT주에 대한 관심이 환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현재 시점에서 IT 섹터가 다른 어떤 섹터들보다도 강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중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 부품주까지 관심 권역을 확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KH바텍을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다변화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HTC 다수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메탈 케이스가 채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또 중화권 업체와 신규적인 공급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의 진출 모멘텀까지 가시화가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분명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반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IT주들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으로는 KH 바텍을 꼽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위원님은 앞서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다, 완전한 투자 전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그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 뭐 삼성전자 뭐 마케팅하기 바쁘죠. 국내에서 잘 팔린다. 근데 불과 이제 갤럭시 S5 때만 해더라도 뭘 광고했었냐. 그때 이제 판매량 훅 감소할 때 뭘 강조했었냐면 전 세계에서 몇 대 팔았다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얘기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안 팔리고 국내에서 잘 팔리는 거 가지고 뭐 커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이걸 신제품이라고 내놨느냐, 갖다 버려라라는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다운 컨버팅 아니냐. 갤럭시 S6보다 비교해서 나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이걸 신제품이라고 내놓느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물론 반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IT 제품, 그 내구 소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안 팔리고 있어서 가격 엄청나게 후려쳐서 지금 팔고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렇고요. 아마 스마트폰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를 조금 회복해서 많이 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또 실적이 예상외로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중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신모델에 대한 확실한 정복력이라든지 회복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현재 이들 종목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고요. 반등이 나와도 좀 제한적인 수준의 반등 정도는 나온다. 그러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느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반등의 한계까지는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IT 부품주라든지 대형 IT주에 대해서 저는 뭐 삼성전자 한 종목은 여전히 장기 매수 관점 정도를 보고 있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의 한계가 오면 바로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부담감이 큽니다. 만기일도 있고 금통일도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역시 이번 주에는 국내 이벤트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옵션 만기를 일단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선물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쌉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차익 거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는 옵션 만기의 시장 흔들림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보시는 분들 일단 옵션 만기를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통인데 금리 변동이라든지 경제 전망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옵션 만기보다는 제한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금리는 무난하게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FOMC 회의 이전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그러니까 국내 이벤트는 옵션 만기 쪽에 조금 더 핀트를 맞춰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관심주로는 LG 이노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북미로 판매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의 ASP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차량용 카메라라든지 LED 매출 확대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IT 대형주 중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망주 LG 이노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우쇼우찬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의 증시 조정이 끝나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러면 조정의 폭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